다음 소식은 이 코레일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코레일 총체적 난관, 연일 타지는 사건 사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코레일이 이틀에 한 번 사고가 난다고 그래요. 그 박사님. 네. 왜 이럽니까? 왜 그럴까요? 네. 네. 코레일이 지금 계속 사건 사고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게 3개월 동안 61건의 사고가 터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3개월 동안 61건의 사고가 대다수가 에스컬레이터 고장 사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에스컬레이터. 네, 사실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나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게 이를 게 없거든요. 뭐 우리 코레일 할 때 이제 제일 많이 사실 통행하는 게 에스컬레이터인데 왜 이렇게 고장이 나냐라고 해서 분석을 계속 해본 것 같아요. 이용객들 부분은 계속됐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중국산 부속을 많이 써서 저렴한 중국산 부품을 에스컬레이터에 많이 썼는데 지금 부품 우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부품 수급이 그동안 원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게 지금 이유였거든요. 네, 저도 뭐 이런 이유를 듣고 이거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뭐 큰 틀에서는 지금 그렇게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뭐 원천적으로 우리가 고장 원인부터 다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고 일단 사고 원인 분석으로만 그렇게 딱 결정을 내놓으니까 납득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뭐 그렇구나라고 밖에 일단은 뭐 인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코레일 쪽의 문제점이 이것뿐만 아니라 제일 큰 거는 최근에 이제 사건이 건수가 많으니까 이 에스컬레이터의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지금 오봉역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 사고하고 연결이 된 사건이고 그래서 한 분이 죽었죠. 그렇죠. 이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여부를 또 가려야 돼서 최근에는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제 책임 여부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원천적으로 지금 이 오봉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승객용이 아니라 화물 전용 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뭐 많이 통행하지도 않았고 여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21세기 시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사고가 나서 또 그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이게 무슨 현대역이냐 할 정도로 형편없었다. 오봉역은 의왕이죠. 네네, 의왕입니다. 특히나 이제 의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철도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기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뭐 이의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산 투입을 여기에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부터 해서 이제 원희룡 장관도 지금 뭐 나와서 더 신경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사고들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원인 파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안전관리하고 경영평가 두 가지의 평가에서 특히나 이제 안전관리 평가에서는 2년 연속 4등급이라는 아주 낮은 평가 등급을 받았었고요. 경영 측면에서도 경영 평가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아서 지금 그동안 누적 적자가 한 18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이제 경영평가였어요. 사고 난 거는 안전평가였고, 이제 누적 적자 일어나는 거는 경영평가였는데, 경영평가에서도 지금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이거 구조적으로도 문제다. 근데 그동안은 안전 관련해서는 이제, 예산은 계속 지금 확대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은 확대가 됐는데, 왜 안전 관리는 미흡하느라 하느냐라는 이야기에, 이제 노후된 차량 교체하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 근데 사실 이 안전관리 요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인데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투입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오늘 뭐 타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3인 1조 정도는 돼야지 안전관리가 돼야 되는 네. 거 아니냐라는 뭐 목소리도 있었는데 오늘 네. 이제 3인 1조 가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각 부분으로 특히나 이제 그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네. 위험성 평가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갖고 진행을 하는데 이 위험성 평가가 각 단계별로 위험 네. 요소가 뭐고 이거를 안전 대책이 뭔지를 세워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현장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원초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레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손봐야 된다. 네, 그런 아니, 이야기죠. 너무 네. 그렇게 그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그럴 왜냐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네. 사망사고가 이번에만 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앞전에도 글쎄 나고.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만 네. 4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났다라는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망사고가 딱 나오게 되면 제재 엄청 많이 가하게 되고 예. 영업 정지해야 되고 뭐 안전진단, 안전평가 다 해갖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이거는 네. 총체적인 문제다. 그게다가 안전시설까지 지금 문제잖아요. 뭐 네. 그 시설 투자에도 굉장히 많이 네. 투입이 됐고 예산도 증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특히나 지금 코레일에서는 지금 경기도 교통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어떤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오히려 도민들이 계속 불편해하고 있으면 교통 관련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면 원천부터 다시 뭔가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좀 강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부분. 고장이 제일 많이 나는 역이요. 수원시 정역, 그리고 수원 영통이죠. 여기가 청명역, 네. 그 용인 상갈 이런 곳이 지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천장 누수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지금 시민들이 엄청나게 그 불만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어떤 조사는요. 도내 그 지하철 전철하면서 엘리베이터가 4분의 1이 고장나고 에스컬레이터는 3분의 1이 고장났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박 실장님 뭐 다른 의견이신가 봐요? 아니 다른 의견이라보다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통계 이제 3개월에 61건. 네. 그거는 이제 수인선 분당선 통계거든요. 네. 근데 철도가 수인선 분당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물론 그 사고의 이제 유형이나 빈도가 다른 철도에서 다른 그 노선에서도 이제 일어날 개연성이 크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할 때는 그 노선별 만약에 사건 사고 현황을 우리가 네. 가지고 토론해서 일반론으로 얘기해서 코레일 전체에 대한 진단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61건은 사실은 이제 수인 분당선 네. 3개월 이제 통계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수인 분당선이야말로 인천에서 수원까지 50km가 넘는 그 역, 그리고 수원에서 왕십리까지 그것도 52km. 뭐 수원에서 용인 거쳐서 그죠? 성남 분당 거쳐서 뭐 송파 거쳐서 이렇게 쭉 가서 왕십리까지 가는 거니까 네. 꽤 많은 이제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이죠.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사실 사고 위험도 있고. 네. 그래서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하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품 조달이 어렵고 또 정확한 고장 원인도 또 모른다는 또 이야기도 또 있어요. 그걸 또 이제 지금 그 최근에 철도의 그 폐업과 관련해서 지원 파견이 많이 나와서 지금 원인 파악하는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 뭐 이렇게 지금 네. 또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부터 시작해서 그 현장에서 담당하는 우리 코레일 직원들까지 그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네. 또 현장 노동자의 또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한 마음이라면 이게 해결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네. 그 사건을 보는 시각 차이가 코레일 문제의 어떻게 보면 또 한 측면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오봉역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안타까운 또 젊은 또 철도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현장에서 네. 국토부 뭐 고위 관료가 와서 안전 문화의 미흡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을 해서 네. 또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또 한 차례 또 소란이 있었죠. 네, 그렇죠. 원희룡 장관은 하여튼 뭐 이유 불문하고 네. 조사를 통해서 안전한 그 작업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서 이제 마무리됐습니다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그 관련 그 부서들의 똑같은 인식, 그죠? 국토교통부부터 저 밑에 그 역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네. 그리고 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대량 그 수송 수단으로서 그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는 교통수단이라는 어떤 인식, 네. 이런 인식의 어떤 그 공유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들한테 부여하고 있는 그 안전 이슈 외에 이제 경영 이슈, 네. 재무 건전성을 네. 확보해라. 그 재정 건전성,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실은 고장난 것도 바로 고치기보다는 모아서 고쳐야 효율적일 수도 있고, 네. 또 한 사람이 가서 고쳐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3인, 그죠? 3인이 그런 그 고장을 고칠 때 3인 1조로 해서 가서 고쳐야지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경영 그 건전성 차원을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또 네.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기관한테 요구하는 그 목표가 이율배반적인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이 공공기관이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은 그 내부에서 그 네.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예산의 지속적인 증액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동안 뭐 누적 적자 뭐 16조, 18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근본적으로 해야 그 공공기관이 그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그죠 존재 이유에 맞는 그런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근본적인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레일 관련해서 뭐 변호사님 의견 있으세요? 예, 지금 코레일에서 사고 나는 원인을 보면은 이제 중국 부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중국 부품 때문에 이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네.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코레일이 중국 부품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코레일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레일이 운영하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품 때문에 고장나는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해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용역 계획을 할 때 이 부품은 중국산을 쓰지 마라, 한국산을 써라. 네. 이게 특정해서 용역 계획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만약에 데이터를 하지도 않고 만약에 데이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에 대해서 용역 계획할 때 전혀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하면 그 또한 코레일 책임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지금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네. 어떤 부품에서 중국산 때문에 자꾸 고장이 난다 하면 그 부품은 반드시 한국산을 쓰던가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던가 네. 이렇게 정확하게 용역 계획을 할 때 국산, 어느 국산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특정해서 용역 계획을 체결하면 됩니다. 말씀 드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코레일 소식 한 가지 제가 추가해드리고 이 소식 매듭 짓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과정타역이라고 과천 주민들은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상당히 그 기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과천 정부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2020년 원래 그 상반기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2026년이나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과천 시민 여러분 상심이 크시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원인 중에 하나가 LH와 코레일이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웠답니다. 그래서 지금 6년을 지금 시민들이 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상주 그다음에 유동인구 합쳐서 5만입니다. 코레일, LH 싸우지 마시고 1년이라도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청취자 만나고 이 소식은 여기서 매듭 짓겠습니다.